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에 열린공감TV가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어떤 녹취록을 다시 한번 좀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 엄청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네, 지금 내가 윤석열이랑 욕설하고 싸우는 사이야. 예, 요런 엄청난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거 외에도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여러분? 예. 윤석열이 뭐라 그래? 야, 니들 내가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어. 왜 자꾸 나한테 부탁해?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내용 역시도 담겨 있었다고. 그죠? 함께 폭로가 됐습니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윤석열이 그가 뭘 봐줬길래? 이것들이 그냥 그래서 이거 그 직권남용 혐의로 당연히 윤석열이 수사 대상인데 검찰이 어찌된 일인지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열린공감TV를 통해서 정영학이랑 김만배의 녹취록이 최초 공개되는 게 아닙니다. 최초 공개되는 건데 이 녹취록은 몇 개월 전부터 이미 검찰이 확보해서 수사하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린공감TV의 일종의 좀 제가 후속 논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허지연TV에서 칼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들이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를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좀 열린공감TV의 보도를 조금이라도 소개해준 건 다행인데 분석 보도 자체가 아예 없어. 세 가지를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거 중점적으로 허재현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허재현의 모든 논평과 취재 여러분들이 조금씩 모아주시는 후원금으로 근근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이쪽으로 인사 좀 해주셔도 되고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셔도 되고 광고도 좀 열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그 열린공감TV에서 대단히 중요한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들 지금 일단은 요거에 집중하셨을 거예요. 나는 윤석열하고도 싸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아니 서로 욕하면서 싸우는 사이가 될 정도인데 윤석열이 뭐라 그랬다? 한겨레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나? 그냥 상가집에서 한 번 본 게 다다. 당연히 법조 출입 오래 했으니까 김만배 모르겠냐. 이름 정도는 아는데 얼굴 보고 뭐 이런 거는 상가집에서 본 게 다다. 요렇게 국민한테 제가 볼 때 이거 사기친 것 같은데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김만배와 정영학은 사적인 자리에서
이게 지금 2019년에 녹음이 된 거예요. 2019년에. 그러니까 그때 2019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니까 윤석열이 그죠? 한창 잘 나갈 때, 검찰총장일 때, 잘 나갈 때.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만배의 어떤 의혹 제기 이런 게 전혀 없을 때예요. 그럴 때 정영학이랑 김만배가 사적으로 한 얘기야. 그러니까 완전히 솔직한 얘기가 담겨 있는 거죠. 그때 김만배가 뭐라 그랬다? 나 윤석열하고도 싸우는 관계야. 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여튼 윤석열 입만 열면 거짓말. 예. 다음 대선 그 방송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요것도 한번 좀 거론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김만배랑 서로 욕하면서 싸우는 사이였어요? 라고 이재명 후보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대장동 관련한 질문에서 이렇게 동문서답하세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재명 후보의 지난번 대선 토론 대장동 관련 질문에서 동문서답이 신의 한 수였던 이유 제가 설명드렸죠. 네. 언론들이 이걸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장동 관련 질문을 하면 요렇게 답을 하세요. 제가 지금 하신 질문은 이미 국감 때 다 설명드린 거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오히려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대체 김만배랑 무슨 관계였길래 윤석열 씨는 김만배랑 욕을 하고 싸운 겁니까? 네. 요렇게 물어보셔야 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얼마나 짜증났으면 이재명이 동문서답한다 이런 논평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재명을 비판하는 논평이지만 국민의힘의 속마음을 들킨 거야. 짜증난 거지. 대장동 질문에서 윤석열이 되레 손해봤어. 자,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아무튼 나왔는데 대부분 언론 보도들이 그냥 김만배가 이런 얘기를 했대. 윤석열하고 나는 싸우는 사람이야. 이게 다야. 아니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들아. 왜 싸우는 사이인지. 아니 뭐 김만배가 뭐 윤석열하고 무슨 검찰 개혁을 놓고 싸웠겠어? 뭐 때문에 이렇게 싸웠는지를 왜 취재를 안 해?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하루 이틀 지켜보는데 뭐 한겨레도 마찬가지고 뭐 분석해서 보도하는 언론이 없어. 그래서 제가 못 참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이걸 좀 분석하는 보도 글을 좀 다시 하나 좀 썼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걸 해석하는 보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리포액트에다가 지금 올려놨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방송도 보시고 글기사로 좀 빠르게 보고 싶은 분들은 가서 보세요. 자 이게 윤석열하고도 내가 싸우는 사람이야.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뭐 때문에 싸웠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아니 뭐 그죠? 뭐 점심값 내기하다 싸운 거야. 아니면 뭐 뭐 김만배가 뭐 윤석열하고 검찰 관련 무슨 뭐 개혁 문제를 논하다 싸운 거야. 아니면 대장동 문제를 갖고 뭐 하다 싸운 거야. 분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싸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싸운 거 자체가 윤석열과 김만배는 굉장히 오랜 관계라는 걸 폭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의 워딩도 중요한데 뭐 때문에 싸웠는지를 그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제가 그냥 할게요. 자, 당연히 그 앞에 요 말이 나오기 전까지 맥락이 있는 거예요. 지금 김만배가 정영한테 나 윤석열하고도 싸우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거는 그 전에 정영학이 뭔가 물어본 게 있는 겁니다. 그죠? 뭘 물어봤겠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영학이 김만배에게 형 뭐 윤석열 총장한테 뭐 알아본 건 좀 어떻게 됐어요? 라고 뭔가를 물어본 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김만배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김만배 뭐 하여튼 뭐 뭔가 계속 부탁을 하는데 윤석열이 잘 안 들어준다. 아니 그랬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이거 내가 너희들을 뭐 한두 번 봐주는 거야 가능하지만 어떻게 이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봐주냐?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요 내용이 열린공감 TV에 살짝
언급이 돼 있어요. 이 보세요.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윤석열 관련 말하는 녹취록 내용 중 하면서 어디를 봐야 되냐면 김만배가 윤석열에게 뭔가를 부탁을 하는데 윤석열이 잘 안 들어줘. 근데 내가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 받아냈어. 이러면서 되게 잘난 체 하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가 윤석열이 봐주는 게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말할 때마다 내가 속으로 욕을 하면서 윤석열 이 새끼 뭐 이러면서 속으로 욕을 하면서 결국은 김만배의 판단으로 밀고 나가가지고 윤석열에게 어떻게든 뜯어냈다라는 거야. 그거를 항상 자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이번 것도 잘 될 거야. 윤석열이하고 내가 싸우는 사람이야. XX 이런 하면서 싸워가지고 결국은 김만배가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윤석열하고 맨날 싸우는데 결국은 형 말대로 다 해. 형 판단이 항상 맞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맥락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러분 윤석열하고 김만배가 왜 싸웠다? 대장동 관련한 어떤 그죠? 수사 무마 청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부탁하러 갔는데 윤석열이 나 이제 검찰총장 좀 되고 그랬으니까 이제 좀 니들 좀 알아서 좀 해. 내가 언제까지 이걸 봐줘야 되냐? 이러니까 그죠? 싸움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AXX 우리만 죽을 것 같냐? 그러면서 그렇게 싸운 거죠. 그렇게 이 대화의 맥락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그래요. 물론 뭐 이건 이제 그 뭐지? 약간 제가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분명히 이제 아마 정영학이 이렇게 이제 뭔가 김만배랑 얘기를 하면서 이거 지금 그 검찰이 뭔가 수사를 더 할 것 같은데 형 이거 어떻게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 알았어. 내가 윤석열에게 부탁해볼게. 하고 김만배에게 간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추정입니다. 거기서 이제 싸움이 난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것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까? 일단 두 가지를 놓고 추정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과거에 그 공개된 그 녹취록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2020년 7월 달에, 김만배랑 정영학이랑 그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뇌물 준 거, 이런 것들을 막 걱정하면서, 야, 우리 잘못하면 너하고 나하고 구속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 뭔가 이 검찰에서 이상한 그 수사 움직임 같은 것들을 얘네들이 눈치를 챘을 수 있지. 그래가지고, 어쩌면,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김만배가 윤석열을 찾아가서 뭔가를 부탁하다 거절당하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또 막아내고 그랬던 게 아닌가. 첫 번째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열린공간TV의 추정입니다. 이 그 대장동 이 범인들이 천문학적인 어떤 수익을 누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무슨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게 지금 정황이 있나 봐요. 이건 지금 열린공간TV에서 지금 마저 취재를 다 한 다음에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의 어떤 움직임이 포착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김만배가 윤석열을 찾아가가지고 수사 무마를 부탁하려다가 거절당했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 때문에 싸운 게 아닌가. 두 가지를 일단은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청탁했는지는 모르죠. 근데 아무튼 윤석열이 더 이상은 곤란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제 상상입니다만 이제 김만배가 이봐요. 윤석열 씨, 윤석열, 석열이 형,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감옥 가면 우리만 죽을 것 같아? 박영수 특검도 죽고 당신도 무사할지 못해. 내가 가진 카드면 당신 죽는 거 알고 있잖아. 이렇게 협박했을 수 있지. 응? 여러분, 사람이
웬만한 그 대립 가지고는 욕까지 하면서 싸우진 않아요. 그죠? 예. 서로 아니, 심지어 검찰총장일 때인데 지금 이 녹취록이 만들어졌을 당시가 아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검찰총장한테 그죠? 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건 굉장히 서로 관계가 두터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011년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할 때 대장동 그 대출업자들을 봐주기 할 때 그때부터 관계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예? 예. 웬만해서는 조금 서로 감정 대립이 있다고 해도 아이 총장님 진짜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이러면서 뭐 싸울 순 있지. 야 이 새끼야 뭐 그죠? 예. 입에 담기 어려운 막 그런 내용까지 포함하 그렇게 하면서 싸운다는 거는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청탁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서로 욕설까지 튀어나오는 거지.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싸우긴 싸웠는데 욕설 싸움을 했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냥 정제된 언어로 싸우는 것과 욕설을 하면서 싸우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예. 그 맥락을 잘 짚어줘야 돼, 언론들이. 도대체 청탁이 몇 번이 있었고 윤석열이 몇 번을 곤란했길래 서로 욕설까지 해가면서 싸우냐. 그런 거를 분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정영학 회계사랑 이 김만배가 이걸 그 대화 녹취한 게 2019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예요. 한 8개월간인데 이때는 윤석열이 그죠? 검찰총장 재직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부장검사 정도 할 때는 보는 눈이 별로 없으니까 뒤를 봐주실 수 있어. 근데 이제 검찰총장쯤 되면 보는 눈이 너무 많고 저기 내부에서 그죠? 감시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봐주기가 어려운 처지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어쩌면 김만배의 또 다른 청탁거리가 있었는데 야 내가 더 이상 해결사 역할을 하는 건 곤란해. 제발 좀 나 좀 놔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르죠. 뭐 이제 김만배가 당신 아버지 집 우리가 이렇게 사줬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만 죽을 것 같아요. 예? 내가 가진 카드면 당신도 죽어. 이렇게 협박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욕설이 튀어나오지. 괜히 튀어나오겠어요? 이런 거를 언론이 좀 짚어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조용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언론이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지금 열린공감TV가 까는 김만배 녹취록은 검찰이 이미 확보했던 겁니다, 여러분. 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정영학의 진술을 토대로 정영학이 검찰에 제출한 바로 지금 이 공개되는 이 녹취록을 토대로 대장동 검찰 수사팀이 모든 수사를 다 해왔어.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이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그리고 윤석열이 야 너희들 내가 더 못 봐줘. 제발 좀 그만 좀 나 좀 그만 괴롭혀. 이런 얘기 한 거랑 나는 윤석열하고도 싸우는 사람인데 결국 내가 다 내 뜻대로 다 됐어. 형이 말이 오라. 이렇게 얘기한 것들. 아니 윤석열이 무슨 직권남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대장동 업자들을 봐줬는지 검찰이 당연히 수사를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 아니 지금 왜 이걸 뭉개고 있었던 거야? 이것도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검찰 출입하는 법조팀 기자들 다 뭐하고 있어? 당연히 질문해야지. 지금 이거 질문해서 보도하는 법조 기사들이 하나도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에? 그래서 그 유동규 씨가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거기 변호인단이 이 정영학 회계사랑 김만배 이 녹취록을 전체 열람 등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공판 검사가 안 돼. 반대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 반대해? 이유가 뭐야? 니네들 이런 거 들통날까봐 반대한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두 가지 짚어드렸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열린공감TV에서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기자들이 보도를 안 해. 뭐냐? 대장동 사업자들이 그 수익이 이제 자기들 초과 수익이 생겼잖아. 하다가 그 초과 수익을 50억 클럽 일당들에게 이제 수익 배분을 했던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하고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구입해준 시점하고 똑같아. 겹쳐.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50억 클럽에 윤석열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50억 클러스 알파라고 볼까요? 예. 거기에는 윤석열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지금 언론들이 이거 다 놓치고 있습니다. 예. 이 대장동 그 범인들이 이 초과 수익을 놓고 이제 이거 우리한테 이렇게 좀 그 기여해준 사람들한테 이거 수익금 좀 나눠줘야 된다. 그거 논의를 했던 게 2019년 3월 말입니다. 예? 그건 이미 한국일보 보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논의가 끝나고 나서 돈이 꽂히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2019년 4월 달에 이 대장동 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돈잔치가 벌어지거든요. 열린공감TV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김만배가 박영수의 그 인척, 그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기성 씨라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109억을 넘긴 시점이 2019년 4월이고요. 그 이기성이 나석규를 통해서 KH그룹에서 이 착한 이인 베스트로 자금을 넘긴 시점도 2019년 4월입니다. 그리고 화천대유가 그 이제 장기로 빌린 차입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농협은행에 최초로 갚은 때가 2019년 4월 30일입니다. 그죠? 2019년 4월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아버지 집이 김만배 누나에게 팔린 시점이 2019년 4월 30일입니다. 예? 예. 이게 다 우연의 일치치고 겹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대장동 범인들이 이 우리에게 초과 수익이 오기까지 기여한 사람들에게 이거 얼마씩 떼줘야 돼. 안 그러면 우리 큰일 나. 이렇게 회의해가지고 이거를 다 돈을 넣어준 게 2019년 4월 달이라고요. 예. 윤석열 아버지 집도 그때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면 윤석열 아버지 집이 이 뇌물성으로 거래됐다라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어지는 거죠. 이걸 뭐 국민의힘이 뭐지 시세보다 싸게 그죠? 매매가 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뇌물이냐? 그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뇌물 파킹 수법을 생각하면 충분히 뇌물로 해석될 수 있다. 제가 분명히 이건 지난번에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방송 보시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추가로 분석해서 오늘쯤은 나와야 돼. 단순하게 그 김만배가 난 윤석열하고도 싸우는 사람이야, 요 얘기 워딩 전하는 거는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다 있을 수 있고, 오늘부터는 이런 분석 보도들이 나와야 되는데 보도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약간 좀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글을 좀 썼어요. 써서 리포트에다 올려놨으니까 좀 읽어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윤석열과 욕설 싸움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만배에게 윤석열이 뭘 봐줬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언론들이 이제 이걸 찾아서 보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그 제목에 김건희 이야기를 좀 썼는데, 이렇게 김의겸 의원이 오늘 페북에다가 이런 좀 재미있는 내용을 좀 또 폭로를 좀 했어요. 어떤 그 이제 김건희 씨가 굉장히 많이 의존하던 무속인이 있었는데, 화투신명이라는 이름을 쓰는 어떤 무속인이래요. 이분 그래요. 하여튼 인터뷰를 했는데 의미 있는 내용이 좀 있어요. 뭐냐, 윤석열이 이제 부장검사일 때 김건희가 찾아와가지고 윤석열 검사가 내 남자친구인데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검찰총장까지 될 것 같냐?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자친구니까 걱정할 수는 있죠. 내 남자친구 검찰총장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식의 질문이 아니었던 것 같아.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검찰총장까지는 올라가야 제가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윤석열이 별로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윤석열을 그렇게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내 맘엔 안 드는데 내 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이라고 엄마가 자꾸 얘기하는데 에?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랬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열린공감 TV의 보도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뭐지? 그 뭐죠? 그 호텔 지하에 이제 그 레스토랑 직원들의 목격담이랑 딱 맞는 거죠. 항상 셋이 먼저 같이 왔대. 아, 죄송해요. 아, 그거는 양재택이구나. 예, 예, 예. 아무튼 양재택하고 그죠? 엄마, 딸, 이렇게 늘 같이 와가지고 엄마가 먼저 동계산하고 자리를 늘 떴다라는 거 아니야. 내 딸이 불륜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엄마는 자기 딸이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 하건 말건 내 딸이 불륜을 하거나 말거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남자로 엮어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 뭐 이런 엄마가 다 있어.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내 사업하는데 이러이러 스펙들이 필요하고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예. 그리고 또 그 김범수 아나운서 이야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코바나 콘텐츠에 그 뭐지 일종의 이사로 좀 모셔온 이유가 김범수 얼굴을 이용해 가지고 좀 사업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된다. 김범수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맞냐? 이런 것들도 이 무속인한테 계속 물어보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무당이 이제 김건희를 보기에 내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일단 영부인의 사주가 일단 없는 사람인데 진짜 좀 그 너무 그 회의감이 들 정도로 예. 이런 사람은 진짜 대통령 부인이 안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윤석 그 이제 김의겸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마음에 안 드는데 뭐하러 결혼했어? 에휴. 그러니까 나는 열린공감 TV에서 이게 가끔씩 이제 이거 검찰과의 결혼을 비즈니스로 본 거 아니냐 김건희가 이런 해석을 가끔씩 하실 때마다 뭐 이렇게 납득이 아주 안 되진 않으면서도 너무 좀 과한 표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김의겸 의원의 요 인터뷰를 보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지금 언론들이 이 무속인을 더 찾아가서 인터뷰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만약에 다른 언론들이 추가로 인터뷰를 안 하면 제가 가서 하죠. 뭐 열린공감TV 우리 PD님하고 같이 가서 여기 알아보니까 인천 어디에 계시더만. 저도 다른 거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언론들이 안 하면 제가 가서 추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도 중요해서 하나 가져왔어요. 지금 원래는 2월 8일 날 그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대선 후보들 간에 또 다른 그 토론회가 방송이 됐어야 됩니다. 사자 토론. 근데 이게 무산됐어요. 한국기자협회에서 조금 전 성명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이 너무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뜬금없이 뭐 한국기자협회의 뭐 성향을 문제 삼는 등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토론을 무산시켰다고. 국민의힘의 전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무슨 뭐 건강상의 이유로 윤석열의 건강상의 이유로 TV 토론을 연기해달라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놈의 그 건강상의 이유라는 것도 거짓말인 것 같아. 지난 5일 한참 그 토론 그 실무 협상이 열릴 때 윤석열이 제주도에서 공식 일정을 마친 뒤에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 나타나서 1시간 정도 머물렀고 여기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 여러 잔을 마셨대요. 제주 일정을 동행한 기자들이
예, 횟집에 3개의 방에 흩어져서 식사 중이었는데 여기에 윤 후보가 방문해서 예, 방별로 술을 2-3잔 정도 마셨다는 거예요. 총 6잔에서 9잔 마신 거죠. 아니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술을 왜 이렇게 잘 먹어? 말이 됩니까? 그것도 폭탄주를. 건강상의 이유라는 건 핑계인 거죠. 예. 아니 그리고 이게 오마이뉴스가 이거를 보도하기 전까지 니네 이거 윤석열이랑 같이 폭탄주 먹은 그 기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니? 왜 기사를 안 쓰고 그래? 어? 윤석열이 건강 문제 때문에 TV토론 연기해달라 그랬는데 건강 문제가 아니었던 거잖아. 니네들은 같은 기자들끼리 부끄럽지도 않냐?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는 딱 문제의식을 느끼고 기사를 쓰잖아. 예끼 놈의 녀석들아. 나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 여러분, 대장동 버스 6대가 출발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주범 구속 처벌해야 된다 이러면서 네 출발했다 그러네요. 너무 재밌네요. 곽장도만 구속돼선 안 되겠지, 그죠? 네, 당연하죠. 그리고 대장동 네 김만배가 갖고 있는 카드면 어떤 분 한 분이 지금 죽게 생겼잖아, 그죠? 김만배랑 또 막 죽느니 사네 이러면서 막 싸웠다고도 하고, 그분 구속 처벌 해야겠죠, 그죠? 이분들 무슨 윤석열 안티야? 나 이 대장동 버스 환영할래. 보면 손 흔들어줘야지. 참 이분들 재밌어. 뉴스들을 안 보고 사시는 거야. 뉴스에 김만배 녹취록이 거의 안 나오기도 했지만, 응? 얼마나 뉴스들을 안 보고 계시면, 이 버스는 윤석열을 도와주는 게 아닌데. 열심히 해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얘기 좀 하고 오늘 방송 마칠게요. 지금 그 SBS의 어떤 이제 시사 프로그램 하나가 지금 그 진행자가 하차했대요. 뭐 지금 뭐 DJ DOC 노래를 틀고 뭐 이래가지고 뭐 민주당이 항의해서 뭐 SBS PD가 하차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내용을 쭉 보면 이거 PD가 선거법 위반 발언을 한 겁니다. 당연히 항의 받고도 남아요. 이게 뭐 DJ DOC 노래를 틀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이 카드로 저 카드로 맞고, 여기까지 하고 내로남불 비판했으면 딱 괜찮아. 그러면 거기까지 시사풍자죠. 그런데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는 그런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되겠다. 누구라고 이름을 말하면 안 되지만 청취자 여러분, 각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계시죠?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찍지 말라는 얘기잖아. 요 발언을 한 게 문제인 겁니다. 내로남불까진 비판해도 괜찮아. 그런데 지금 이 카드 맞고 저 카드 맞고 이런 사람 대통령 뽑아서는 안 돼요. 이거 이재명 뽑지 말라는 거잖아. 이 발언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선관위의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민주당이 당연히 항의해야죠. 지금 같은 선거 국면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뭐 압력을 넣어서 어떻게 이렇게 하차시킬 수 있냐 언론인을 뭐 요렇게 또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는데, 국민의힘 똑같은 일이 윤석열에게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들도 윤석열 뽑지 말라고 대놓고 말하는데, 그런 거는 본인 그 유튜브에서나 하라 그래요. 왜 SBS 방송국에서 그런 거를 해? 그리고 정의당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당도 무슨 뭐 신독재를 하겠다는 거냐 막 이러면서 뭐 비판 성명을 냈던데, 아니 심상정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SBS PD가 뭐 페미니즘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심상정 같은 정치인 뽑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선거법 위반인 겁니다. 심상정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윤석열이 됐든 안철수가 됐든 공주파 방송에서 이런 정치인 뽑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무슨 뭐 민주당이 또 무슨 압력을 행사했다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걸 어떤 언론인이 이거를 옹호해 줍니까? 이거 같은, 제가 웬만하면은 같은 언론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언론인 입장에서 제가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건 이 PD가 선을 넘은 거야.
내로남불에 대한 그 풍자의 선을 넘은 거예요. 대통령 이런 사람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왜 해? 그건 알아서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거지. 무슨 이 사람 이름 뭐야? 무슨 이 PD 이재익 PD 본인도 내로남불 하지 마세요. 이 사람도 지금 자기 페북에다가는 그렇게 썼대. 막 억울하다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윤석열도 비판하고 이재명도 비판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재명만 비판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보세요.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윤석열 뽑지 말라고 방송에서 한 번이라도 언급했어요? 그런 건 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이재명은 비판하면서 이런 정치인 뽑지 말라고 얘기해? 내가 하면 시사풍자고 남이 하면 뭐 방송 탄압입니까? 본인이나 내로남불하지 마. 예. 이재익 씨 이번엔 선을 넘으셨어. 내가 옹호해주고 싶지만 옹호해주기엔 너무 선을 넘었어요. 자, 여러분,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오늘은 여기까지 논평하겠습니다. 자, 선거가 다가올수록 국민의힘의 흑색 선전들 너무 많고 언론들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 도대체 회복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 김만배 녹취록 얼마나 중요한 게 터졌습니까? 제대로 보도가 나오는 게 없어. 하루에 막 10만 개씩 보도를 쏟아내던 조국 정국 때 그 언론들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언론이 됩시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